자본 우선 상계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만 들면 여러분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에 주식이 있는데 자, 기본 전제 조건이 액면가가 한 주당 1,000원이 주식이 있는 거예요. 단가가 한 주당 1,000원이 주식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1차 증자를 1,000주를 해요. 자, 1차 증자를 1,000주를 하는데 이때 우리 시장에 형성된 시가가 한 주당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주식 발행했으니까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자본에 오는 순간 제가 이 발행하면서 돈 받을 건 먼저 이야기 안 하고 계속 자본을 먼저 이야기하죠. 회계상 거래의 최고의 주인공은 자본이에요. 자본이 없는 자리에서 자산이 우리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지. 그럼 주식 발행했으면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100만 원이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얘는 12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차이나는 20만 원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2차 증자를 한다고 볼게요. 또 1,000주를 더 발행을 해요. 이번에 발행할 때는 시가 900원에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럼 뭐 얼마에 발행했던 간에 우린 대변에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불변이고 내가 돈을 받는데 시가인 90만 원을 받고 발행했다는 거예요. 시가가 발행가라 그랬죠. 그럼 차이나는 이 10만 원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한다라고 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이 두 개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만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총 발행한 주식 수는 몇 주죠? 2,000주를 발행했죠? 첫 번째 1,000주 발행했고 두 번째 1,000주 발행했으니까 2,000주 발행했잖아. 총 발행한 건. 그러면 2,000주 발행하면서 증가시킨 총 자본금은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은 돈은 얼마죠? 210만 원이죠. 120만 원하고 90만 원 받았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자본금 총 200만 원을 증가시키면서 2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에 증자하면서 이익이 있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말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분개하면은 우리는 자본금 200만 원을 증가시키면서 20만 원 이익 보고 10만 원 손해 봤어요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쌓아가면서 그냥 총액으로 봤을 때 이 자본금은 내가 소각 안 하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 자본이기 때문에 총액인 20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있을 거잖아. 그럼 200만 원을 증가시키면서 이익 받는지 손해 받는지 순액으로 나와야 되지 이익도 보고 손해도 봤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본이니까 안 지어주면 안 없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분개를 하지 않고 이때는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하고 현금으로 90만 원 얘는 똑같은데 10만 원 손해 봤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주식 발행하면서 이익 본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장부를 봤더니 20만 원이 있죠.
근데 이번에 10만 원 손해 봤다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20만 원 이익 본 것 중에 10만 원만큼을 줄여 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장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 원 줄어들어서 10만 원만 남게 되겠죠. 그럼 지금 앞에랑 똑같은 분계인데 우리 장부에는 200만 원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1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났다라고 순액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3차 증자를 볼게요. 자, 이번에 시가가 주당 700원이라고 볼게요. 700원. 그럼 일단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데 주당 700원에 발행했으니까 70만 원이고.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총 자본금을 300만 원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주식 발행하면, 근데 우리가 총 받은 돈은 120만 원, 90만 원, 70만 원, 280만 원을 받았죠. 맞죠? 그럼 300만 원 증가시키면서 280만 원 받았으면은 200만 원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장부에 있으면 될 거잖아.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장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30만 원 손해 보게 되면 혹시 이익 본 거에 대한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봤더니 10만 원 있으면 걔를 먼저 상계하는 거예요. 우선 상계. 그리고도 손해본 이 20만 원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과거에 20만 원 있던 게 10만 원 써서 이제 잔액이 하나도 없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한 잔액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주식 발행하면서 우리 표현대로 이익 봤다 손해 봤다라고 표현하는 애는 순액으로 남도록 우선 상계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두 개만 더 볼게요. 자, 1000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번에도 900원에 발행을 하면 대변에 자본금 100만원, 차변에 현금 90만원 받았어요. 항상 주식 자본 거래가 발생했는데 손해 봤다면 이익 본 게 있는지, 이익 봤다면 손해 본 게 있는지 보는데 얘 손해 봤어요. 그럼 이익 본 게 있는지 봤더니 이익 본 건 없고 손해 20만 원 받네. 장부에. 그러면 우린 10만 원 더 손해 봤어. 라고 해서 30만 원 총 손해 본 거야. 라고 써두면 되겠죠. 그럼 우리 장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5차 증자를 해요. 1000주를 발행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주당 1,500원에 발행했다고 볼게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 얘는 하늘이 무너져도 그냥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죠.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뜬다면 우리는 손해 봤을 때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봤더니 30만 원이 있네. 그러면 50만 원 이익 봤으니까 일단 그 30만 원 다 우선 상계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만 원을 다 상계하고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자본 거래에서 이익 보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보면 이익 본 게 있는지를 봐서 그 계정 과목을 우선 상계를 꼭 하셔야 돼요. 꼭 우선 상계를 하는 거예요. 자, 자, 하나 보면 그다음부터 느낌 온다는 게, 자, 이번에 감자를 가지고 볼게요. 감자 느낌 빡 오죠? 어떻게 하겠는지. 자, 똑같이 우리 액면가 1,000원짜리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주식은 액면가가 1,000원짜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째 1차 감자를 하는데 1,000주를 하고 얘를 사온 시가가 한 주당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감자를 하면 우리는 소각이니까 차변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변의 자본금, 이거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대변에 우리는 돈을 주고 살 건데 120만 원에 돈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감자 차손이라고 처리할 거죠. 그죠? 자, 다음 2차 감자를 해요. 1,000주를 시당 가격이 900원인 거예요. 자, 감자하면 우린 자본금 감소시키니까 차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대변에 돈을 주는데 9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의 자본금을 소각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때도 감자 차익이 발생한다면 혹시 감자 차손이 있는지 보는데 감자 차손이 20만 원 있죠. 그러면 감자 차손을 먼저 10만 원 끌어서서 상계하는 거예요. 이익이지만 감자 차손이 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상계에서 없애주려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를 봤는데 왜 대변에 감자 차손이에요? 대변에는 증가내가 감자 차익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뛰어오면 마음이 엄청 아플 거예요. 얘를 감자 차손이라 썼다는 건 과거에 감자 차손이 있어서 얘를 지워주려고 온 거예요. 그럼 3차 감자를 보면, 자, 얘를 700원 했다고 볼게요. 그럼 얼마든 간에 우리는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대변에 돈을 주는데 7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 이익 받죠? 그럼 감자 차손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감자 차익 바로 쓰는 게 아니고. 근데 봤더니 감자 차손이 10만 원 남아 있네. 20만 원인데 10만 원 줄였으니까 장부에 10만 원 남아 있겠죠. 그래서 대변에 감자 차손 1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하고,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감자 차익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감자 차익 20만 원만 남아 있겠죠.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 가지고 생각해봐도 자본금 300만 원 증가시켰는데 우리가 들어간 돈은 28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감자 차익 20만 원이다라고 남아 있어야 정확한 순액이 되죠. 그래서 전체 총액에 대한 차익 차손이 순액으로 남기 위해서 얘네들은 무조건 우선 상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더 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 자기 주식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자기 주식 액면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인 자기 주식 1,000주를 취득했어요. 자, 그럼 얘 얼마 주고 살 수 있죠? 얘를 얼마 주고 살 수 있죠? 그렇죠. 120만 원 주고 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 주식 사는 거니까 액면가에 팔려면 팔 거예요. 그 금액에?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인 120만 원 주고 살 거고.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은 계정 감목 금액 얼마 써야 되죠? 자기 주식은 120만 원 주고 샀으면 그냥 12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인 거예요. 액면가 쓰는 건 자본금 사채만 쓰는 거라 그랬잖아. 자기 주식은 120만 원짜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120만 원짜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장부에 자기 주식이 120만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먼저 우리가 이 1,000주 중에서 먼저 500주를 매각을 해요. 주당 1,400원에 매각하는데 시가 1,400원에 얘를 매각한다 볼게요. 그럼 우리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적었던 얘를 대변에 이제 팔았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쓰고 장부에는 1,200원짜리 500주 그럼 660만 원이다라고 해도 되고 장부에 120만 원인데 절반이니까 6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절반 팔았으니까 절반만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절반은 남아있으니까 1,000주 중에서 절반만 판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우리가 70만 원을 받겠죠. 1,400원에 500주 팔면 70만 원이죠. 그럼 차이나는 10만 원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써줄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나머지 500주를 매각하는데 분위기 좋을 때 팔았어야지. 얘가 반토막이 났어요. 600원으로 떨어졌다고 볼게요. 자, 뭐 어떻든 간에 이제 남아있는 내 장부에 자기 주식 60만 원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60만 원을 지우고 나는 돈을 받는데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이 30만 원을 뭐라고 쓸 거냐라는 건데 자, 이때 만약에 내가 30만 원 얘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쓴다면 나는 바보 같은 표현을 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 주식 얼마 주고 샀죠? 지금 사올 때 120만 원 주고 사왔죠? 얘 1,000주 전부 다 팔아서 받은 돈이 얼마죠? 70만 원, 3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받았죠. 그러면 20만 원 손해라고 이야기해야지 10만 원 이익 보고 30만 원 손해 봤어요라고 말하면 남들이 나한테 바본 줄 알 거잖아. 내가 유가증권 사가지고 다 팔았는데 너 이익 받니 손해 받니 하니까 제가 한때는 10만 원 이익 받는데요. 지금은 30만 원 손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이상한 소리죠. 20만 원 손해 봤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얘도 자기 주식 6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이 돈이 30만 원을 받으면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0만 원 있죠. 손해 봤으면 이익이 있는지를 봐서 자, 10만 원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상계하고 나머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해서 2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샀던 120만 원에 샀던 1000주를 다 팔고 100만 원 받았으니까 120만 원에 샀던 거니까 20만 원 손해봤다고 장부에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자본 우선상계라고 표현했던 얘네들은 항상 자기 주식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잔액이 이 두 개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익 받거나 손해 받거나 둘 중 한 개인 거지 이익 보고 손해 봤어요 이런 말은 절대 장부에 기록 남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선 상계를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자본 거래는 전부 다 우선 상계죠. 그래서 자본 거래에서 이익 보거나 손해 보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빨간색 썼죠? 문제 잘 안 나오다가 나오면 우선 상계 걸어요. 무조건. 그럼 잘 안 나도 나오면 틀려라고 냈지만 우리는 맞춰버리면 돼요. 이 규칙만 알면 끝인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우선 상계해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끝났는데 이 자기 주식 보고 나면 우리가 또 문제가 좀 생겨요. 자, 잘 봐요. 다시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우리 앞에 했던 분개인데 비슷한 건데 잘 봐요. 먼저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인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요. 자, 그럼 대변에 현금 120만원, 차변에 자기 주식 120만원. 자, 이렇게 쓴다는 거 이제 알겠죠? 1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라는 걸. 자, 이해가시죠? 그럼 위 자기 주식을 소각하다.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먼저 분개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기본 틀은 소각했으니까 차변에 자본금. 아, 잠깐만요. 1000주라는 표현 안 했네. 자기주식 1000주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120이겠죠.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이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 지워줘야 되겠죠. 120만 원이죠. 그죠? 자, 이 거래만 있다고 봤을 때, 자, 이 20만 원은 계정 과목이 뭘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신기하게 자기 주식이 자기 마음속에 많이 와요. 하지만 우리 회계 처리의 회계상의 최고의 주인공은 자본이고 자본 중에 으뜸이 왕은 내 뼈대인 자본금이에요. 그럼 이 거래는 감자가 메인이에요. 감자하면서 120만 원 든 거예요. 그래서 감자 차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고 자기 주식 판 거 아니잖아. 처분 손실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세무이급 시험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쓰는데 사실 이 분계 우리 앞에 한 적 있어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 모를 때는 자,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모를 때는 분계가 안 틀려요. 이거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하고 그리고 얘를 소각하면 이 분계했었잖아. 지금 똑같은 분계를 쓴 건데 자기 주식에 대해서 처분이익 처분 손실을 보고 나면 이상하게 걔가 계속 생각이 나나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험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문제 낼 때 120만 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전액 소각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액면가액 알리면서 나오면
소각이 거래의 키워드예요. 지금 얘 결론적으로는 120만 원 준 거에 얘는 타이밍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기 주식을 판 거래가 아니에요. 감자를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감자 차익, 감자 차손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봐야지. 120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 120만 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실제로 제 생각에는 한 8, 90%가 여기다 자유주식 처분 손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출제위원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기분 내킬 때마다 내는데 그때마다 틀려주더라고. 그 이유가 자본을 사람들이 싫어해서 잘 안 봐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본을 2번 설명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귀에 좀 맴돌게 하려고 2번 설명하는데 지금 했던 거에 미래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배당하는 회사, 배당 받는 회사 양쪽으로도 치고받고 하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보면 자, 얘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위에가 상관없이 자, 이 부분 좀 보려고 하는 게 자, 우리가 주식을 1000주를 발행을 하는데 자, 액면 1000원이고 옛날에는 액면 1000원이다라고 합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안 썼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막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말하더라고. 왜 제가 100만 원이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액면을 계속 써요.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을까봐. 자, 그리고 시가가 이제 1200원인 주식을 발행했어요. 아, 이제 지겹죠? 자, 대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데 우리는 120만 원에 발행을 하고 얘가 최초 발행이라고 하면 이 2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1000주를 발행하는데 액면이 1000원이고 시가가 똑같이 1200원인데 신주 발행비가 1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볼게요. 그럼 신주 발행비가 10만 원이 들어갔다면 자, 대변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제가 노이로제 걸리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네, 복수 받을 때도 계속 이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금 120만 원. 그리고 신주 발행비가 10만 원 들어갔대요. 그럼 우리는 주식 발행하면서 초과금이 얼마 나온 거죠? 실제로 10만 원만 발생한 거죠. 20만 원 아니고 우리 사채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1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액면 발행했어요. 100만 원에 100만 원 딱. 근데 신주 발행비가 있으면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거예요.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주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채권 할 때도 그랬죠. 채권 발행 가격에서 차감했죠. 그래서 주식도 예를 들어 10만 원인데 얘를 105만 원에 발행한 줄 알았더니 10만 원 수수료 들면은 95만 원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했던 자본을 교재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교재 75페이지에 가면 먼저 자본금이 있죠. 자, 자본금은 제가 항상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라고 했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절대 주식수 곱하기 발행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면 글자가 너무 많은 보기에서 보면 걔도 맞는 것처럼 흘러갈까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액면 금액,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액면 금액인데 그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는 돈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할 거고, 얘는 자본잉여금 분류되죠. 자, 그럼 이 주식 액면 이상 발행하는데 신주 발행비가 들어가게 되면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하게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손해본 돈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주의에는 필요 없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적어뒀네요. 자, 감자 차익은 우리가 감자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자본금의 액면 금액보다 우리는 초과해서 발생하는 돈이에요. 주금 반환에 의한 금액 이거라든지 아니면 손해본 거 보존하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건 결손금 보존하기 위해서 소각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 챕터에서는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무일급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결손금 손해본 돈 보존할 때 얘네들 채워 놓으면 그 감자하면서 걔를 채워 넣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뒷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작게 주게 되면 그 초과액을 감자 차익이라고 한다는 거고, 얘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안 적어줬죠.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액면 금액이 아니라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우리가 초과액을 받았을 때 장부 금액보다 그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었어요. 자, 그럼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우리는 최종으로 납입된 자본은 볼 수 없거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 이걸 자본 조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 조정은. 그럼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했을 때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하고 감자 차손은 소각할 때에 액면 금액보다 취득 금액이 더 크면 감자 차손이 되는 거고. 자, 다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 얘 꼭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 나머지는 환산이나 아니면 평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들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익잉여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 건데 이 이익잉여금에서 지금 우리 표현 보면은 영업활동 결과 손익거래에서 매기 얻어진 이익이 사내에 유보되어 생기는 잉여금이라 적혀 있는데 유보라는 건 유출의 반대인 거예요. 유출은 외부로 나가는 거.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유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는 남아도는 돈 잉여금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익잉여금은. 그럼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에서 먼저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한테 말할 때 상법상 최소화 한도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현금 배당의 10%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기타 법정 적립금은 상법 외 적립금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임의 적립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얘 내용들 볼 필요 없어요.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분류되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이제 자본에서 자 얘네들이 지금 적혀 있는데 뭐 큰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발행 금액이 액면보다 작으면 할인 발행, 똑같으면 액면 발행.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돈이 더 크면 우리는 할증 발행이다라고 표현한다 적은 거고, 그리고 주식 발행할 때 신주 발행비는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에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는데, 이걸 통칭해서 하는 말이 주식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야기할 때랑 같은 형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냥 뭔가 발행하면서 돈 들어가면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제 표현대로 하면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야. 그 돈 더 들어가는 거. 그래야 우리는 항상 순수하게 순액으로 실현된 돈으로 이익이다 손해다를 따질 거지, 묘목적인 앞에 있는 금액으로 이익이다라고 손해다라고 안 따져요. 절대 회계장부에는 팔고 보니까 이익인 줄 알았더니 손해네 이런 말은 없어요. 딱 정확하게 진짜 순액으로 손해다 이익이다가 딱 떨어질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 걔만 빼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걔만 이상한 애죠. 그래서 걔를 초반에 설명할 때에 수업을 초반만 듣고 그만두고 초반만 듣고 그만둔 사람이 자산에 다 단기매매 증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걔만 이상한 애예요. 근데 또 걔를 모르면 안 돼.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시험용 계정 과목이에요. 걔는 회사 들어가도 걔가 없어요. 심지어는 만기 보여준건도 못 봐요. 있으면 만기 보여준건 있는 회사도 있는데 있는 회사 들어가신 분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신기하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 못 봐요. 그건 잘. 자, 여기까지가 좌우 같이 이제 자본이에요. 이제 내일은 좌우 같이 이제 수익하고 비용 계정 과목들, 우리 책 뒤로 보면 이제 계정 과목들이 쭉 있죠. 이 계정 과목들을 저와 같이 어떨 때 쓰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저와 같이 만질 거예요. 이내는 재밌겠죠. 사실 수익은 몇 개 안 돼요. 돈 버는 건 수단이 몇 개 안 되고 일반적으로 매출로 많이 버는 거고, 쓰는 거는 뭐 엄청 다양하게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쓸 때의 돈의 종류가 많지, 계정 과목의 종류가 많지, 돈 버는 거에 대한 계정 과목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